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 선관위원회 위원장 정홍식 전 국무총리 선임됐고요. 그리고 경선 후보들 등록 15명 모두 어제 다 마쳤습니다. 경선 버스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두고 지금 그 후보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백신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틀 전에 맞았는데요. 예. 뭐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번에 네,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2차 맞으신 거죠, 그러면요? 네, 2차 맞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역선택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고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제 최재형 지금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이거 필요하다.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의 그 후보를 선정하는데 예. 상대당 후보를 상대당을 지지한다라고 이미 명백히 밝힌 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예. 저는 어제 저희 참모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뭐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충분히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는 뭐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어때 긴급 기자회견 열어가면서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시면은 예 아무래도 이 상황이 네. 지금 최 전 원장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예.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지 뭐 저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중도 확장성 넓히기 위해서 이게 경선에서 그 여론조사분을 좀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선택 방지를 하자는 그 대상은 뭐 중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예. 여론조사 단계에서 민주당 지지를 이미 밝힌 분들 이런 분들의 이 국민의힘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배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 핵심을 조금 비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호남을 소외시킬 수 있다. 그래서 크나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조금 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가 모두 호남은 아니죠. 또 예. 호남이 모두 민주당 지지자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주장하는 후보는 호남을 소외시키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좀 교묘한 말장난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홍 후보님답지 않은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그러면요. 이 경선 준비 같은 경우는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두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인데 최근 취임한 정홍원 선관위원장께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아마 정홍원 위원장님께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선관위나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이 뭐 저희 입장.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 전 원장님처럼 뭐 선관위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이런 입장을 보면은 윤 전 총장을 덮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어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후보 경선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일부 후보가 그 정홍원 선관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격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 위원장님이 어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룰을 만드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요, 또 묘한 좀 여운을 남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 구성원들이 이전에 경선 준비위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또 굳이 뭐 바꾸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뭐 경선준비위원회 역할은 끝났고요. 이제는 선관위가 이 경선 관련한 업무를 이제 주관하시게 됐는데 예. 당과 선관위가 뭐 합리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뭐 예전에는 뭐 유승민 개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공정한 앞으로 선거 관리 되겠느냐 이런 하시는 네. 의심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내막은 뭐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당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이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당이 정말 이 정권을 교체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이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너무 그렇게 뭐 근거 없는 또는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사실 이전에 이제 최 전 원장께서 쾌속으로 속전속결로 입당하셨는데 윤 전 총장은 바로 또 기습 입당으로 대응을 했고요. 네. 어쨌든 초반에는 뭐 양강이다 이런 이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좀 최 전 원장께서는 좀 주춤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네. 있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 제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겠죠. 네. 예. 앞으로는 이제 처음 이제 새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모습,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뢰할 만한 그리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국민들께서 다시 저에 대한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등은 언제쯤 하실 거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요즘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예. 언제 반등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뭐 가능하면 빨리 해야죠. 그렇지만 뭐 그건 국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예.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제 경선이 막 시작됐습니다. 1차, 2차 경선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저희 진면목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예. 차차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반대 목소리 가장 강하게 내는 분이 하필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 이 두 분 상승세의 흐름이 이제 심상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심상치 않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느 후보든지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또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후보들께서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직 사직서를 직접 냈거든요. 국회의장한테. 네네. 근데 네. 이왕 지금 이런 논란이 나온 김에 그 대선 주자들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 전 원장께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신지요? 그렇죠. 뭐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다면은 국민들 앞에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이제 재산 공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곧바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제 재산은 이 공직을
공직에 있을 때 또는 이제 공직을 나오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서 모두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이 후보 이제 사퇴하고 의원직까지 사퇴한다고 하셨을 때, 예. 저는 이제 윤 의원께서 당과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자주 받으셨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논란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게 민주당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기획 사정 정치 감사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배임 교사 혐의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검찰 수사심의의 결정이 있고 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국민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6명으로 구성돼 있던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저희가 내린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6인의 전원 합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6명 모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고요. 배임 교사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을 기소하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수사위원회가 기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렸지만 이미 백운규 장관, 최희봉 비서관, 정재훈 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에 대한 수사심의의 결정만 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지금 조짐이 나오는데요. 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비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최 전 원장님의 안보 대북 정책과 예.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계속 북한의 선의를 믿으라 그러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이 사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북한과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러나 북한의 어떤 이러한 장난에 놀아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야죠. 예.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예.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핵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님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못하신 말씀 한 번 더 인터뷰 기회를 잡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 언제든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